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토지거래 허가 관련돼서 어떤 게 허가 대상인지는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는 허가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내가 허가를 받을 때 이런 절차를 받는구나,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구나, 그리고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제가 압축해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파워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절차 체계도인데요. 시험 관련돼서 암기할 사항인데, 토지거래 허가는 되게 중요해. 절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서 체계를 단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 1시간 분량인데 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일단 지정이 되는 거는 요 대한민국 땅, 이 한반도 중에서 투기가 일어나거나 집값 급상승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요때 지정을 하는데,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국장이 일반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을 딱 하면 요 안에 확대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할 때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죠. 소유권하고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 설정하거나 또는 유상 계약을 할 때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취득 목적을 포함한다는 건 뭐냐면, 유저당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지만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소유권 너가 돈을 못 갚으면, 채무 불이행하면 소유권을 넘겨라 라고 앞에 저당권 앞에 뭔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나중에 안 갚으면 이렇게 흘러가. 그래서 흐를 유자 써서 유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지상권 계약은 아니지만 유저당은 나 돈 안 갚아버리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물변제나 부담보증이어는 이거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 시험에서 언급을 좀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했다, 그럼 벌 받아야 되죠.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액의 30% 하는 벌금을 때리고, 그러면 허가 신청을 들어갈 때는 공동으로 가야 돼요. 계약 체결자가 허가 받고 나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전에 허가 신청서를 시군구한테 갖다 주면 토지용계획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확인한 다음에 시군구가 처리 기간 안에 실수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적정성이 있는지 환경의 적성이 있는지 기준에 맞춰서 허가나 불허가나 또는 선매 대상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허가가 났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해야 되죠. 계약해야 되니까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등기 이전이 됐으면 목적대로 이제 매수인이 인용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취득하고 나서 3개월 있다 팔면 이건 취득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용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의무 기간을 정해놓고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서 최대가 5년인데, 종전에는 3년이 있었는데 주택하고 임축업이 원래 3년이었다가 지금 다 2년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험에서 아마 2년짜리 여러 개 써놓은 다음에 아닌 거 대부분 4년이거든요. 농지 대토하고 주택 임업 축산업은 2년인데 이거 옆에다가 다른 거 하나 집어넣고 의무기간이 다른 거 골라라 한 형태의 문제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현상 보존하는 거는 일단 현상을 유지하는 거니까 기간이 짧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간을 길게 해놨습니다. 현상 보존은 몇 년? 5년. 요 기간 동안은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용하지 않았다, 위반한 거죠.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취득한 금액 있죠. 취득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때리는데, 그게 만약에 제일 나쁜 놈이 방치한 놈이라, 방치한 경우에는 몇 프로예요? 10%. 그래서 방치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방치하면 몇 프로? 10%. 방치하면 몇 프로? 10%. 오용 나오죠. 오용은 5%. 오용 5%. 그럼 기타나 임대는 7%니까 기타 임대는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5억짜리였다 그러면 방치를 하게 되면 10%니까 5천만 원이 나오는데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단 의무기간까지만 나오니까, 농지의 경우 맞으면 1년에 2년짜리가 의무기간이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전제했을 때 그러면 2번 부과받을 수 있는 거고, 현상보존은 5번도 부과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허가받은 후에 조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번에는 불허가 받은 거야. 불허가 받으면 네가 불허한 거에 나는 이의를 제기하겠다 해서 이의 신청을 불허가 처분 받은 날로부터 1월 안에 처분한 시군구한테 하는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투기 수요가 있어서 허가가 안 난 거면 이 매도인 착한 사람은 무슨 죄가 있냐? 그럼 당신이 내 땅 사시오라고 하는 걸 매숑우라고 그래요. 매숑우라는 거는 내 땅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사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가격을 비싸게 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선매 대상이라는 거는 일단 감정 가격을 기준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먼저 살게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공시지가로 옛날에 살려고 했더니 안 파는 거야. 그래서 감정 가격으로 바뀐 거고 선매하는 사람은 소유권이 필요한 거지 지상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매는 소유권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선매 절차로 가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허가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무허가로 계약하게 되면 일단은 무효라고 돼 있어요. 허가 안 받고 계약하면 무효고 벌 받아라. 근데 만약에 허가를 전제한 거면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유동적 무효고 처음부터 잠탈 목적이면 얘는 유효화될 여지 없으니까 확정적 무효다. 그래서 이제 요 개념하고요. 그럼 허가 안에 여기 농지 취득, 농지 같은 경우는 허가해 줄 때 농지 취득 자격이 있으니까 허가해 줬겠죠. 그리고 검인받은 걸로 간주하고 허가의 법적 성질이 인가다 해서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사건보호 규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의신청이라는 건 허가를 받든 불허가 받든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거라 제일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안에 1월 안에 처분했던 누구한테 한다? 시군한테 한다. 여기 이제 이의신청인데 이의신청은 허가를 받아도 불허가 받아도 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불허가 같은 경우를 받았을 때 매수 청구는요. 허가 받고 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이 항상 조건이에요. 그러면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안에 처분했던 시군구에게 매수 청구하면 비싸게 안 살 거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요? 공시지가. 근데 예전 금액이 낮으면 굳이 국가가 비싸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 금액이 낮으면 낮은 금액으로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의 신청과 매수 청구 가끔가다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 관련돼서 이 부분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특례 규정이라고 되는데 특례는 특별한 예외란 뜻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은 걸로 뭐는 거야? 의제 보는 거고 허가제를 적용을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의제라는 거는 계약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등입니다. 그럼 시군구랑 뭐만 하면 돼? 협의하면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는 거고 여기 국가 등이 만약에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했어요. 그럼 통지만 하시면 협의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요건 두 가지가 있고 배제 규정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 이 많은 거 너무 많아서 제가 축약한 거예요. 축약한 거. 무슨 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라 뭐 경매로 취득한다거나 법률에 취득하는 거는 법률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니까 허가제 자체를 적용을 안 하겠다 해서 배제란 뜻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낼 때 징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돈이 없어. 그래서 땅을 징수하면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세금 징수 몰라할 때 허가제 적용 안 한다. 또 공매 같은 경우는 3회 이상 유찰이 되면 거의 뭐 투기할 수 없다고 봐서 이때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됐어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 관련된 거고요. 의무기간 꼭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4년짜리는 너무 많아서 외우지 마시고 여기 농업인의 목적에서 농지 2년, 농지 같은 년아 2년아, 그래서 2년은 꼭 외워야 돼요. 요 2년짜리. 그 대체 토지, 대가리 큰 년이 토했다 2년. 그래서 주택 잠이나 자라 2년아, 그래서 2년. 그리고 임업, 축산업, 이것도 뭐요? 2년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요 부분이 2년짜리라 농지, 축산업, 임업, 어업, 농지 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대토, 주택용지, 이거는 몇 년이다? 2년. 그리고 이거는 3번을 지워야지 필요 없는 거고. 공익사업용 이건 모르겠으면 다 3년을 찍으면 4년 찍으면 되니까 3년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오히려 더 날 수도 있어요. 현상 보존은 몇 년이었죠? 5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는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이 기간 동안 이용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이행할 때까지 반드시 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파트랑 의무기간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